KBO 리그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키움과 두산 6회 초 0대4고요. 삼성과 SK는 7회 말 2대2 동점 상황입니다. 롯데와 KT 6회 초 0대1로 KT가 한 점 앞서고 있고요. LG와 한화는 7회 초 1대3입니다. 기아와 NC는 5회 말 0대0 동점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19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3주차 3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3주차 경기에서 미국과 브라질에 패한 우리나라는 독일에도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지면서 이번 대회 성적은 1승 8패가 됐습니다. 3주차부터 합류한 김연경이 팀 내 최다인 11득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블로킹에서 1대11로 밀린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2018-19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 네덜란드가 잉글랜드를 3대1로 꺾고 결승으로 진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는 10일 오전 3시 45분 포르투갈과 우승을 놓고 대결하는데요. 네이션스리그는 대표팀 간 대항전으로 토너먼트에서 단판 승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경기 도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거칠게 민 구단 임원에게 1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와 벌금 50만 달러, 약 5억 9천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습니다. NBA 사무국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 투자가인 마크 스티븐스가 토론토 랩터스와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도중 상대 선수인 카일 라우리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부적절한 단어를 구사했다며 이 같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투어 데상트 코리아 먼싱웨어 매치 플레이에서 이형준이 사상 첫 2승 고지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가운데 코리안투어 강자 김비호와 김대현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S51 챔피언십 1라운드가 안개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에는 국내 축구 이야기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축구장 가는 길, 오늘은 지금 이 시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호주와의 축구 평가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배진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이 첫 경기 벤투어의 6월 평가전 일정 중에서 첫 경기인 호주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32분인가요? 네, 32분인 네, 거. 그 정도 지났어요. 네, 다들 안 보이시죠? 33분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네네. 0대 0이고요. 네. 우리 이번 달 이 A매치 두 번의 경기가 이제 9월 달에 열리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좀 점검도 해보고 좀 시도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네. 그중에 첫 경기 전반 33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기 내용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쯤 되면 뭐 한두 골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0대 0이고요. 그 오늘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3백으로 좀 이전까지는 잘 쓰지 않던 전술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예. 선수들이 아직까지 뭐 완전히 이 전술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그 패스의 방향이 앞으로 나가는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들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호주의 그 날카로운 공격을 김승규 선수가 선방하는 모습이 한 두어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우리 팀 골대를 맞는 장면도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주와 우리 대표팀이 7개월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 지난해 11월에 우리가 브리즈번으로 건너가서 평가전 했었는데 그때는 황의조 선수 득점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오늘 호주전 그리고 다음 주 이란전 이 A매치 두 번의 경기 이제 벤투어가 마지막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경기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네. 특히나 이 두 번의 평가전이 다 홈에서 열립니다만 이번 상대팀들이 모두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상대 전적이 밀리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중엔 호주와 우리가 지금 7승 11무 9패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이란과도 9승 8무 13패.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팀들이라 네. 경기 내용 못지않게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까지는 0대0으로 계속 34분 지나고 있는데 0대0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 처음 발탁된 선수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네, 뭐 A 대표가 처음은 아니지만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이제 처음 선발된 선수들이 4명이 있는데요. 김태환, 손준호, 이정엽이 이제 벤투 감독이 처음 뽑았고, 네. 그리고 원래 권창훈 선수를 뽑았었는데 권창훈이 그 리그왕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울산현대의 미드필더 김보경을 추가로 대체 발탁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김태환 선수와 손준호 선수가 그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명단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네.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 권창훈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목뼈에 미세하게 금이가 있는 상태여서 네. 한 8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8주라고 하면 이제 이 2달을 온전히 좀 쉬면서 재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러니까 8월이 되면 이제 해외 축구 리그가 개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속팀에서도 프리시즌을 준비해야 되고 대표팀에서도 사실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2차 예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까지는 또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한동안 부상으로 신음하다가 돌아온 선수였는데 또다시 부상을 당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백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전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이 세우고 중앙 미드필드는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위쪽에는 이재성과 황인범 그리고 아래쪽에 주세종 선수를 기용을 했고요. 좌우 윙백으로 김진수, 김문환 선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백은 권경원, 김민재, 김영권 이 세 선수 조합으로 구성이 됐고 골키퍼로 김승규 선수가 나서는데 그동안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포백 위주의 안정적인 경기 위주로 그동안 많이 해왔었다면 네. 오늘 경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도가 아주 다분히 드러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통 3-5-2를 쓰더라도 수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골 많이 넣는 게 목표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포메이션이긴 한데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이 전술에 좀 익숙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호주 선수들이 아주 잘 버티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이 잘 안 풀리는 전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지껏 아직까지 그럴듯할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선발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걸 보고 야 오늘 경기는 쉬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손흥민 선수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5월이라고 하면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 월드컵 체제가 시작됐던 그 시간부터 딱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손흥민 선수가 1년 동안 몇 경기를 뛰었는지 세봤더니 네. 60경기를 뛰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 더군다나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그 격전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쉬게 해주지 않을까. 네. 뭐 후반에 교체 출전을 하는 거라도 조금 이렇게 선수의 체력이나 상태를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감독이 사실은 그 욕심이 승부에 대한 욕심이 네. 욕심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없이 소화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의 연장선이라는 어떤 그 발언을 했기 네. 때문에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오늘 선발 출전하는 건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다음 달에 또 군사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알고 있는데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나온 게 그 슈팅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사실 슈팅 숫자가 아직 없나요? 적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4-2-3-1 포메이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2선에 있는 선수들까지 해서 보통 4명 정도가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3-5-2 포메이션에서는 이제 투톱과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2명 그리고 윙백까지 최대 지금 6명까지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위험 지역에 파고 들었을 때 이제 패스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회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 전반에 아주 집중 견제 당하고 있고요. 네. 또 호주 수비수들 좀 일부러 거칠게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호주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묶어야 한국을 묶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온 걸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글쎄요. 우리 선수들 좀 더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합이 잘 맞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란전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조합 외에도 다른 조합들도 실험을 해볼까요? 뭐 일단 지금 오늘 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승우라든가 백승호 그리고 뭐 이 선수들이 사실은 특히 백승호 선수의 경우에는 유망 자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 이 네. 선수가 벤투 감독에게 과연 실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권창훈 대신 이제 선발된 김보경 선수도 사실은 공격 그 플레이메이킹에 굉장히 좀 능한 선수이기 예. 때문에 또 오늘 뛰고 있는 선수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조합에서 어떠한 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뭐 송지훈 기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을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아시아 예선에서 손흥민은 어떤 경기를 뛰게 되더라도 집중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뭐 손흥민이 뛰는 한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슈팅 기회를 잡고 얼마나 많은 골을 터뜨릴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텐데 예.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과 결정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그 궁금증 혹은 뭐 탐구가 계속해서 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전력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호주 쪽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에게 특히 더 눈길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그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타가트 선수가 지금 호주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봤는데 예. 지금 전반에 안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지금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선수들이 앞에서 제가 방송 전에 배진경 기자하고도 좀 체크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평가전을 할 때 예. 그때 나왔던 선발로 나왔던 선수라고 비교하면 지금 한 명만 2경기 같이 나와 있고 10명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도 뭔가 많이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경기로도 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선수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호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경기를 보고 있는 이제 애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밀집 수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로 이루어진 호주 대표팀인데 수비를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42분이 딱 지났습니다. 벤투 감독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겠죠? 그렇죠. 생각대로 됐다면 지금 한두 골이 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뭔가 세트피스 같은 그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그 이선에서도 좀 더 위협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뭔가 중거리 슛이라도 좀 시도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손발이 완벽하게 맞다고 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후반전에는 어떤 게 시도가 또 될까요?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을 거라고 전 나름대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손흥민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예. 손흥민이 없을 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번 두 번의 평가전 중에서는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거나 내지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 비중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어떤 선수가 대신해서 좀 공격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후반전에는 플랜 B가 실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호주와의 평가전 전반적으로 답답한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축구 이야기가 있는 금요일 저녁 스포츠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배진경 기자,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반 43분이고요. 역시나 0대 0인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장 보니까 관중석만큼은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어제 서울도 그랬지만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어서 사실은 오늘 경기 악천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 부산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A매치여서인지 날씨가 괜찮네요. 아까 현장에는 저희 기자하고 잠깐 연락을 해보니까 네. 뭐 비도 그냥 거의 다 그쳤다 그러고요. 오늘 그 경기장에 5만 3천여 석의 그 온라인 예매분이 티켓이 모두 다 매진이 됐었는데 그 관중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만석으로 경기장이 가득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중계 그 음향으로도 들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산 아시아드가 저렇게 꽉 찬 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네.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참 이렇게 꽉 찬 경기장이 계속 보여지려면 아무래도 시원하게 골이 나와줘야 할 텐데 아마 골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하프타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때 선수들은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이 성인 선수들 경기는 아니고 그 학생 고등학생 선수들 경기를 제가 그 라커룸에서 네. 하프타임을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제 뭘 하는지 취재차. 그런데 보통 축구 선수들이 한 경기를 이제 90분을 다 뛰면 체중이 한 4, 5kg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만 뛰더라도 한 2, 3kg 정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전반에 쓴 체력을 빨리 회복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에너지 음료를 마시거나 뭐 바나나를 먹거나 이렇게 뭐 음식으로 보충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전반에 이제 좋았던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을 이제 감독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선수들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후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술을 짜는 시간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지금 막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진짜로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하프타임에서는 벤투 감독과 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글쎄 제가 뭐 아까 송지훈 기자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저는 또 과거에 A대표팀 주무를 하셨던 분한테 그때 또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네. 도대체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냐 물어보니까 뭐 대동소이한데요. 송지훈 기자가 이제 설명했던 거랑 대동소이한데 그 선수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뭐 첫 번째 부류는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어떤 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 온전히 특히 지금처럼 전반전이 잘 안 풀릴 때는 안 풀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지면서 후반전에 좀 집중하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는 선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약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격수들에게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인데 전반전에 잘 안 풀렸던 부분을 감정적으로 좀 표출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뭔가를 던진다거나 아하. 좀 약간은 과격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안 풀렸던 원인을 다른 데에다가 쏟을 수는 없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걸 이제 네. 좀 약간 공격수라서 이제 그런 거 공격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른 유형이 이제 감독 눈치를 좀 보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또 외국인 감독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 하프타임에 좀 분주해지는데 그 이유가 코칭 스태프들이랑 모여서 과연 후반전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이게 또 코칭 스태프랑 얘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외국인 감독의 경우는 분업화가 좀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션별로 혹은 뭐 역할별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뭐 후반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교환을 한다고 하네요. 아우 그 오늘 출전한 선수들이 어떤 유형의 선수들로 나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알 방법은 아쉽게도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그 더 이상 오늘 경기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있어요. 내일 새벽에 여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도 이어지죠. 이번 주말이 정말 우리 축구 팬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 선수들 못지않게 네. 팬들의 관리도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제 오늘 밤에서 이어지는 내일 새벽 4시에 여자 월드컵 우리나라와 개최국 프랑스의 개막전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새벽 4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레 일요일 새벽에도 이제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8강전이 열리게 되는데 글쎄요. 이 시차 관리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시차를 사는 네. 이 주말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축구 팬이야. 아휴 이거는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 하고 잘 수 있는데 이걸 일로 하는 우리 축구 기자분들은 다 봐야 되잖아요. 언제 쉬세요? 안 쉬세요? 언제 쉬나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뭐 어쨌든 축구도 담당하는 뭐 경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제 보완을 하면서 예, 좀 쉬기는 하는데 그래도 늘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코칭 스태프처럼 이렇게 분업화가 경기별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프랑스와의 대회 공식 개막전이 첫 경기라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여자 월드컵 본선에 A조에 속해 있고 공교롭게도 이 개최국 프랑스와 첫 경기 대회 개막전에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호를 만나는 데다가 개막전이라서 더 이목이 집중되니까 부담이 많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개막전이고 프랑스 여자 대표팀이 작년에 프랑스 남자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여자 대표팀도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또 지금 개막전 표가 다 매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선수들 좀 엄청난 부담감과 싸우면서 임해야 될 텐데 사실 4년 전 16강전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만나서 0대3으로 완패했거든요. 네. 프랑스가 그때도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이번엔 더 강해졌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까지 윤덕여 호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뭔가 평정심을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전술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프랑스가 여자 대표팀도 전력이 정말 탄탄한가 보네요. 네, 그 선수들의 어떤 구성, 네. 뭐 프랑스 이제 소속의 이제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한 17만 명 된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100배가 넘는 이제 그런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지션별로 다 탄탄한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 프랑스에서 지금 제일 키 큰 선수 필드 플레이어를 보니까 1m 86cm 선수가 있는데 우리 이민아 선수보다 30cm가 큽니다. 그러네요. 네, 체격으로는 절대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저희보다도 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몸싸움으로 피지컬로 어떻게 이겨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뭉쳐야 되고 이제 조직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또 역습이나 세트피스 같은 전략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약팀이어도 90분 동안에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는 오니까 네. 그걸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프랑스를 상대해서는 그건 초친다고 하면 좀 그런데 프랑스를 상대해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덕영 감독도 이제 출사표로 최소 승점 4점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승점 4점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승 1무인 건데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팀이 사실은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다만 이제 조3위를 하더라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16강의 와일드카드로 참여를 하려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그 득실차에서 어쨌든 안정적인 점수를 벌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싸워서 이기거나 비기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여자 대표팀도 참 좋은 성적 아마도 승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인데요. 이제 9일 오전 3시 30분 세네갈과 20세 이하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네갈의 전력 선수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프리카 축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피지컬, 또 유연성, 또 민첩성 그리고 조직력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위주 플레이 이런 것들인데 그런 특징들이 정말 다 녹아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조직력으로 잘 맞서도 그걸 뚫고 올라왔던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도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 우리의 조직력이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서도 통한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도 8강까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기세도 그렇고 참 분위기나 전력, 경기 내용이 여태까지 다 좋았는데 그래도 체력 관리도 변수가 좀 이제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토너먼트부터는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쏟아내는 그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 경기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쏟아놓고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세네갈이 우리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고 이제 16강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우리도 격전을 치르고 나서 하루 덜 쉰 상태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 거리에서 세네갈은 260km, 우리는 거의 400km를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이동하는 데만 꼬박 쓴 셈인데 그러니까 정신력을 또 뒷받쳐주는 게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도 그러니까 정신력도 자신감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빨리 쉬고 빨리 체력을 회복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세네갈전에서 좀 활약을 잘할 것 같은 선수를 개인적으로 꼽아보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 엄원상 선수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의 가장 좀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전반에 정말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반에 그 스스로 이제 그 좀 오버플레이를 했다가 지쳐서 체력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네. 엄원상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아니면 교체 출장을 하든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상대 선수들이 좀 지쳤을 때 파고 들어갈 정도의 힘을 남겨놓고 있다면 네. 분명히 우리가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세 이하다 보니까 더더욱 만약에 체력이 떨어진다면 확 떨어지는 모습이 세네갈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곧 이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란전 이어지잖아요. 이란전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그동안 이제 이란을 상대하면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상대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대표팀에 부임한 후에 한국에 절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케이로스 감독이 콜롬비아 대표팀으로 갔고 지난 3월에 이제 콜롬비아와 우리가 싸워서 2대1로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예. 뭐 일종의 뭐 이 카를로스 징크스는 깨졌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란이 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 것이냐 뭐 이게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그 지도자가 마르크 빌모츠라고 2014년 월드컵에서 우리와 붙었던 벨기에 네, 대표팀의 벨기에, 감독이었거든요. 이 감독이 이제 이란에다 어떤 색깔을 입혔을지도 궁금하고 이번에 오는 이란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하고 다르게 정예 멤버가 오거든요. 뭐 주장 마수드 쇼자이부터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격수 아즈문이라든가 자한바크시 이런 선수들이 다 오는데 뭐 어쨌든 좀 팽팽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케이로스의 이란한테는 졌는데 빌모츠의 이란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기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증과도 기대를 안고 이번 주말 내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축구 열기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배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O 리그 경기를 다시 살펴보면 키움대 두산 7회 말 1대 4고요. 삼성 SK 8회 말 2대 2입니다. 롯데 KT 7회 초 1대 1, LG 한화 8회 초 2대 3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와 NC는 6회 말 0대 1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